자,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탑3. 아 그런가요? 네, 탑3. 예. 금운동 따질 텐데 오늘은 무엇에 대한 그쵸. 탑3일까요? 탑3를 선정하려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예. 너네 미국 니들만 동맹이 있어? 우리도 동맹 있어. 어허. 그리고 한번 니들도 당해봐라. 우리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조금 놀라웠어요. 원래 쿠바가 이런 지금 이 시대에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이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러시아의 최신형 공격 핵 잠수함 2번함이죠. 예. 카잔호가 호위함을 대동하고 그 두 척이 쿠바로 갔어요. 아마 지금 방송 시점에 갔을 거예요. 거기에 좀 착안을 해봤죠. 잠수함이에요? 그럼 오늘 탑3는? 전 그 에피소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그거에 대한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지상도 있고 해상, 뭐 수중, 항공, 이제 공중 분야에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용 있는 게 뭘까요? 은밀성이나 잠수함이지. 모든 그렇죠. 면에서 당연히 잠수함이죠. 핵 트라이앵글 전략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 수중 전력이고 그래서 착안해낸 게 바로 재래식,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약간 넘사벽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작전 변경이나 뭐 이런 게 핵 추진 잠수함은 탑3를 뽑을 수가 있어요? 탑3도 있죠. 그게 함에 대한 어떤 클래스가 뭐 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만 해도 6-7개 되니까 그 중에서 3개를 뽑을 수 있는데 재미없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재래식 해, 재래식. 재래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네. 재래식을 생각해 볼 때는 좀 상당히 많죠. 아. 그래서 그 재래식의 잠수함들 중에서 탑3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재래식 잠수함 탑3가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뭔가 급초음속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점점 새로운 기술에 점점 더 강력한 미사일 체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잠수함이고. 바닷속.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잠수함도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핵잠수함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재래식 잠수함이 아직까지도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국가 전 세계로 보면 제가 이제 좀 좁혀 볼게요. 막 200 몇 개국 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UN 회원국이 193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만까지 끼워 넣어서 저는 보통의 국가의 국가 수를 볼 때 제 기준으로는 194개국을 보거든요. 194개국 중에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173개국입니다. 예. 그중에 잠수함 보유국이 몇 개국이냐? 몇 개국일 것 같아요? 한 그 중에 다시 3분의 1 정도로 줄지 않을까요?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3분의 1이 안 돼요. 173개국 중에서 한 20개 나라 정도 됩니까? 40개국. 40개. 3분의 1이 약간 안 되잖아. 4대 정도 되네요. 그죠? 그렇죠, 4분의 1. 그렇죠. 네. 알았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네. 않죠. 네. 네, 중요하지 않아요. 4분의 1이 약간 넘는데 이 40개국이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국가들은 잠수함을 어떤 국가는 2척, 그죠. 심지어 어떤 국가는 1척 맞아. 이럽니다. 뭐 있다고는 하나. 그래 봤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21척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지. 어마어마한 해군력이고 이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목적은 대양 해군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자망의 기간이 아무래도 핵 추진 잠수함보다는 못하기 짧죠. 때문에 네. 그렇고 헌터 킬러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해를 보호하고 자기 해상이나 그 근처로 들어오는 수상 전투함이랄지 또는 잠수함이랄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접근 거부네요, 일종의. 접근 거부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도 있어라는 게 더 크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는 이미지만으로도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해양을 통해서 뭔가 접근해 온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으니까 니들 어설프게 왔다면 우리한테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뉘앙스를 주는 것일 텐데. 자, 그렇다면 탑3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뭐 여기 이제 우리 안창호는 들어가는 거죠? 정말 안창호급은 재래식 추진 잠수함 중에서 탑의 탑입니다. 그럼 금메달입니까 이미? 자, 이 잠수함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다른 기능을 다 떠나서 잠수함에 어떤 독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뢰들은 다 장착하고 있고 네.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만은 순항 미사일을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거하고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거고 어마무시한 완전히 차이죠. 다르죠. 어. 거기에다가 수직 발사관만 있으면 순항 미사일만 탑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탄도 미사일까지 탑재를 할 수 있죠. 네. 뭐 지금 러시아에 그 들어갔다는 그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네. 거기에 탄두부를 뭐 핵탄두를 장착해봐요. 오. 그게 쿠바에 갔다? 미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죠. 특히 미국 국민들 다 놀래겠죠. 좀. 그리고 쿠바에 대한 또 그 과거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맞습니다. 친구. 바로 요 눈앞인데.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재래식 잠수함 안창호급밖에 없어요. 지금은. 금운동 다 줘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말하면 그죠. 그래요. 그래도 약간이라도 견줄 만한 거 없어요? 없어요. 뭐 수직 발사관이 그 있는 일본에 있는 거 뭐지 그거? 일본에 있는 타이기급이 어. 예, 제가 선정한 은메달인데 야. 타이기급은 우리하고 대동 소이한 그런 크기를 가졌고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독침이 없어요. 수직 발사관이 수직 없죠. 발사관 없고 그렇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없구나. 그리고 예, 일본제죠. 거기에서 뭐 일제 무시합니까 지금? 일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제 네. 잠수함은 좀 무시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그러니까, 않지만 네. 이게 전략 무기냐 전술 무기냐에서 어마무시한 그렇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의 차이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하지만 그 플랫폼 자체의 기능을 볼 때는 탑 클래스의 금과 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금과 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차이도 굉장히 큰데 그러면 은과 동의 차이는? 그것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일단 배수량에서 큰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3,000톤급 이상, 수중 배수량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이라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옛날 거고 물새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킬러급이죠. 그렇죠. 이제 누구도 보유 안 하려고 들고 그렇지. 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빨리 처분하려고 걱정인 그런 잠수함. 그러니까 물 안에 가라앉아 있는 이제 철덩어리 같은 거지. 킬러급이 돼버린 거죠. 킬러가 아니라. 그리고 뭐 호주의 콜린스급 콜린스급.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고. 그렇죠. 그게 물새는 잠수함이죠. 캐나다 빅토리아급은 진짜 지금 언제 아예 이제 지금 운영도 자체도 않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톤급은 거의 없고 그나마 현재 건조되고 있는 그 잠수함 중에서 2,000톤급에 가깝거나 2,000톤급 정도의 잠수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잠수함들을 건조 능력이 있고 그런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4개국이 있는데 진짜 별로 없네요. 네, 독일,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다 유럽이네. 네. 근데 프랑스는 수출만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자국에서는 재래식 잠수함은 쓰질 않으니까. 그래요. 독일은 아예 이제 수출만을 위해서 2,000톤급은 아예 있지도 않고 다 1,200톤급 이하만 갖고 있고요. 그나마 6척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독일이. 네. 예.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역시 수출을 주력으로 하지 자국의 해군을 위해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웨덴은 반반입니다. 수출용과 자국의 어떤 쓰임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표 지금 가장 최신의 잠수함을 보더라도 너무 스펙이 비슷해서 제가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독일 잠수함을 무시할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렇죠.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역시 독일 놈들 잘 만들어. 그런 대사가 있어요? U571에서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독일 잠수함을 탈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방금 나는 이 영화가 뭘까 한참 생각했는데 U571 얘기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571 하지 말고. 깜짝 놀랐어요. 잘못했어요. 오케이. 두 손 들고 있을까? 네. 그 독일제 무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리스펙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잠수함도 그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218급, 218급은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219나 212나 214까지는 좀 안 돼. 218이 좀 몰랐어요. 218. 그 중에 이제 또 시리즈로 나가는데 216을 또 만들지는 않고 이제 설계를 했죠. 그게 거의 3,000톤급에 근접하는 잠수함인데 여러 가지 그렇죠. 검토를 해보니까 허접한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그거는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충을 해서 제작 건조하고 있는 그런 잠수함이 216급입니다. 218 죄송합니다. 218급. 216은 그 설계만 했다는 거고. 설계만 했고. 그 실제 만든 거는 218. 예. 그래서 그 잠수함을 고르다가 동메달로 골랐어요. 사실은
아예 동메달석 3위석은 이제 비워둘라고 했어.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음이 될 수도 있다. 네. 아, 그렇지. 공모전 했는데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왜 사정에 따라서 네.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당선작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맞- 그러니까 사실 뭐 억지로 순위를 나누자면 거기다 넣을 수는 있겠으나 도산 안창호급이나 타이게이급하고는 아예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예.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도산 안창호급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네네. 도대체 뭐 어떻길래 음. 다른 애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냐. 가장 큰 차이가 수직 발사관이 그렇죠. 있다는 그 거. 아까 뭐 독침 얘기 해주셨고.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추진체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음 측면도 그렇지. 상당 수준이고 어떻게 하이브리드는 보면 주차하면 50% 할인이야.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셉니다. 미안합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지. 타이객과급과 함께 제대로 하고 있는 그게 진짜 그런 중요하겠다. 잠수함이다. 중요하겠어요. 대한민국 해군의 안창호급은 지금 벌써 세 척이 오. 건조가 됐고 1번함과 2번함은 해군에 인도돼서 계속해서 지금 작전까지 임무를 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다. 네. 심지어 최근에는 아예 암모함 같은 경우는 최초로 작전 전반을 갖다 공개를 했죠.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 잠수함이라는 거는 그 무기 특성상 해양 무기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는 해군 전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 체계 그리고 이걸 직접 만든다는 건 해상 모든 제작 능력의 핵심이거든요. 탄탄해야 되고 물이 새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물새면 배는- 잠수함이 아니죠. 그건 잠수죠 그냥. 그냥 고장 나면 표류나 난파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잠수함은 진짜 지금까지 기억나는 잠수함 침몰 사고의 생존자는 거의 없었어요. 있을 생존자가 수가 있는 게 없잖아.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압괴됐다 그러면 뭐 흔적도 없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적고 이거를 줬다고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적고 근데 대한민국은 진짜 늦게 잠수함을 보유한 거죠. 80년대, 뭐 90년대. 그렇지. 시작은 그리고 늦었다고 한 봐야지. 세대밖에 또- 안 지났는데 독일제 잠수함 원본보다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앞으로 장담하지만 이 잠수함 우리 도산 안창호급은 타이게이급이랑 캐나다나 호주의 잠수함 수주전에서 되게 세게 경쟁할 거예요. 근데 일본이란 국가는 어떻게 보면 잠수함 운영 능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제작 능력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길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미 대량의 잠수함 그리고 만화에서나 나올 수 법한 항공기를 탑재한 잠수함도 운영했던 국가. 이고 이후에도 잠수함 전력을 계속 증강시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야마토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국가와 경쟁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심지어 도산 안창호급 같은 재래식 잠수함이 성능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대단한 발전이죠, 정말. 그러니까 그가 중요하네요. 만들 수 있고 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도산 안창호급은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망 심도와 함께 자망 능력이에요. 그렇죠. 네. 자망하고 나서 이제 수중에 부상할 때까지 우리가 3주를 걸렸는데 그것도 더 자망할 수 있는데 그냥 올라온 거예요. 부상한 거. 사람들이 놀랄까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더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와 줬는데 세계 기록을 갖고 있어요. 아, 참 이런 것들은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해. 그리고 일본 네.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만한 게 뭐냐면 잠수함들이 다 독립운동가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타이게이급이랑 언급하면서 그러네. 도산 안창호급, 안무급, 아. 홍범도급 이러면 이제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리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안중근함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왕이면 좀 길게 졌으면 좋겠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안중근함. 사람들이 암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중근 장군은 대한독립군 지휘관 자격으로 적성국의 지휘관을 그렇죠. 전투 중에 사살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길더라도 가로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안중근함이라고 해줬으면 다 불러드릴게요. 네. 나중에 이제 배치 2, 배치 3까지도 그렇죠. 나올 텐데 네. 계속 장명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겠으나 네. 약간 창피해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길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그냥 안중근 함 딱 이러면 그쵸. 사실 일본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안중근 의사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들에게 또 이토 히로부미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 안중근이란 이름이
잠수함에 붙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자기들은 잠수함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거기랑 비교했을 때 안중근함이 더 우위다라고 하면 뭐 느끼는 바가 있겠지. 예. 저는 그 이름을 지금 아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안 쓰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뮤지컬 영웅이 생각나고 말이죠. 어. 누가 죄인인가? 예. 자, 탑3 한번 무거워집니다 갑자기. 네. 어색하네. 그 진짜 그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능력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보다 사실은 더 개선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죠. 또 하나 더 장점이 있다면? 공간이 굉장히 커요. 넓다. 3,000톤급 재래식으로 3,000톤급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크고 더더욱 장점은 계속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승조원 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것도 굉장한 장점이고. 그러면 그 승조원들이 함 내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쾌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수주 얘기도 했으면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뭐 관심 자체가 조금 떨어집니다만 예. 캐나다가 굉장히 관심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북극해를 작전 섹터로 둬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게 제가 보기에는 타이게이트보다 안창호다. 거기에 대한 기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또 철강업이 발달됐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의 그런 철강제가 우리가 특수합니다. 좀. 그 얘기를 좀 뭐 들었어요. 근데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그 특수하다는 건 말을 못 해줍니까? 어떤 식의 특수함이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망심도도 훨씬 더 깊게, 그러니까 그 압력도 수압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북극해 작전할 수 있는 게 이제 북극 얼음을 깰 수 있고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수함이? 와 대박이다 그거. 그러면 캐나다가 방어하려면 뭘 가장 중시해야 되겠어요? 러시아의 해군이잖아요. 그렇겠죠. 북극해를 마주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특화된 재래식 잠수함이지 않을까. 그 어찌됐든 거기는 계속 얼어있는 바다잖아요. 그 밑에서 자망을 하고 그렇죠. 있다가 와 머리를 치켜드는데 얼음을 쫙 가르면서 그러니까 물 위에서 그러는 건 이제 쇠빙선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수함도 그럴 수 있다는 건 난 처음 알았네. 그리고 건조 능력은 뭐 앞서 정 작가님 말씀하셨던 일본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지만 그 역사를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도 막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함정 건조, 잠수함을 포함한 함정 건조 능력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1위가 지금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조선 강국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뭐 괜히 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캐나다 정부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 같으면 당연히 그렇죠. 고민 안 안창호야. 하지. 네. 고민 않고. 아까 우리가 이제 요 앞 에피소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얘기했고 네. 수중에서 발사하는 게 가장 위력적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자면 안창호급에다가 탑재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럼 더 발전을 한다면 뭐가 더 있겠어요? 플랫폼의 발전도 있겠습니다만 독침의 발전. 그러니까 탑재하는 무기 체계가 말씀하셨던 극초음속의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다 되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제법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뢰도 초공동 어뢰 네.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개발되면 당연히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여러 측면이 있는 거죠. 뭐든 나와라 내가 다 싣고 가겠다. 그런 표현 최종 좋습니다. 병기는 아마 극초음속 핵탄두가 되지 않을까. 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미 다 갖춰져 있고 핵무기는 이제 우리가 결심하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제 거기서 이제 범위 바뀌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안창호급에 더 나아가서 추진체가 핵 추진이 되는 핵잠수함도 그렇지. 그래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기반 기술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국제 정세와 결심만 따르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따져야 될 조건들이 제법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 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3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탑 오브 탑 네. 얘기를 하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밀떡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